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총리는 분명 아베 신조에서 스가 요시히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계속 아베 총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보다 아베 전 총리로 더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분명 총리직을 내려놓았는데 도무지 존재감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또는 누군가에게는 한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 저녁이지만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퇴임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19일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이달 16일에 총리를 퇴임했다는 것을 영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글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서 이동하는 사진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 총리가 공식 직함도 아니고 굳이 부르는 것도 번거로워서 앞으로 그냥 아베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베는 재집권 1주년을 맞은 2013년 12월 전격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나 당시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6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아무래도 총리 시절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대내외적 비판이 있었던 탓에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간 직접 참배는 하지 않고 공물만을 보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군국주의 성향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 신토, 즉 천황의 권위 향상을 위한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량하는 전체주의적 정책의 상징으로 분류되어 폐지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법인으로 전환하여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야스쿠니 신사는 간신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의 꼼수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야스쿠니 신사는 사실 사설 종교법인이며 일본이라는 국가와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의 전체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극우 세력의 결집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비단 한국에서만 불편해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과거 진주만에서의 뼈아픈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 미국에게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번에도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실망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사진을 보면 단체로 참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아베는 단독으로 참배하는 모습을 굳이 사진으로 찍어서 직접 트위터에 게시까지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아베는 이미 전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현실 정치에 더욱 존재감을 어필하려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아베는 총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꾸준히 일본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새롭게 발표한 내각 강요를 보면 아베 시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16일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 등의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 내각에 20명의 강요가 내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면면히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장 부총리 겸 재무상 아소다로도 보이고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스도 자리를 유지했으며 반가운 얼굴 환경상 고이즈미 신지로도 보입니다. 행정개혁 규제개혁상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리이지만 고노다로 전 외무상도 보입니다. 이번 내각에 임명된 인물 중 특이사항은 방위상으로 처음으로 입각한 기시 노부오 전 외무부 차관입니다. 기시 노부오는 아베의 친동생입니다. 아베와 다르게 외가에 입적해 성은 다르지만 아베의 파벌인 호소다파 소속이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소속 의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패전일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스가 총리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아베 총리 시절보다 아베의 파워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내각 구성인 것입니다. 실제 아베는 최근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자민당 내에서 최대 개파를 이끌고 있으며 스가 내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일본 정가에서는 심지어 아베의 총선 재출마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는 자신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약효가 있어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보통 퇴임한 총리는 의원직을 유지하다가 의원 임기가 끝나거나 중의원이 해산되면 대체로 다시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베는 이미 1차 집권기 당시 총리를 사임하고 재출마를 통해 다시 총리직에 오른 전력이 있는 만큼 다음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아베의 전략을 정리해보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책임 회피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리 관련 수사에 따른 민심 위반을 피하기 위해 총리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리직 사퇴 이후 아베의 행보를 보면 책임은 떠넘긴 채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자 행세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베 전 총리가 진짜 지병으로 인해 총리직을 내려놓았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아베의 사퇴 이후 행보를 보면 지병은 핑계일 뿐 아베의 총리 사퇴는 대국민 사기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물론 사기 피해자는 일본 국민들이니까 우리하고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베의 사기 전략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베의 이름을 팔아 무려 2조 원대의 사기를 친 사업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8일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건강기구 판매회사 재팬라이프의 회장을 포함한 관계자 10명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팬라이프는 아베 신조 전 총리로부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초대장을 받았다며 고령층에게 신뢰감을 준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무려 2천억 엔, 한화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고령층이 많으며 그중 전 재산에 해당하는 1억 엔, 한화 약 11억 원의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아베 전 총리가 국가 행사를 본인의 지역구 모임으로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범죄 사실을 보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자민당에 퍼진 감염병 문제입니다. 18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타카토리 슈이치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국회의원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확진된 자민당 의원이 스가 총리와 아베 전 총리와도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민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자민당 의원은 지난 16일 신임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했고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와 주먹 인사를 나누며 축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임 인사를 하러 온 아베 신조 전 총리를 국회 대기실에서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민당 유력 인사 대부분과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칫 자민당 내부에 감염병이 제대로 확산된다면 새롭게 임명된 스가 총리와 밀실에서 권력을 휘두르려는 아베의 전략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1일 확진자 수 600명을 넘나들며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본의 감염병 사태의 책임이 스가, 아베, 자민당의 화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자민당 내 확진자로 인해 스가 내각의 초반 동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정부는 결국 한국산 진단키트까지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는다면 사용 전 미리 성능을 평가할 것이라는 까다로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진단키트의 지원이나 수출을 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진단키트를 보낼 거면 진단키트에 독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에 모태기 외무상은 독도 진단키트에 대해 망언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일본에서는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일본이 최근 한국산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7일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업체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최근 일본에 260억 원 규모의 감염병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일본 전역의 독점 공급 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2년에 달합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 측에서도 이번 건은 계약자의 긴급한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수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확진자가 하루 500에서 600명을 넘나들며 누적 확진자는 7만 6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가 바뀌는 어수선한 시기에 자민당 내부에 확진자가 발생하며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서야 감염병 사태의 심각함을 인지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뒤에서 권력만 휘두르려는 아베 총리의 계획이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